잠시 뒤 복귀입니다. 잠시 뒤 누가?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피습 15일 만에 복귀. 오늘 최고위 주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있는 그대로 지금 피습 사건이 있고 15일 만에 오늘 복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귀해서 바로 또 이제 최고위도 주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복귀한다고 하니까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이 국회 바로 앞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근길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취재진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잠시 뒤에 이제 차에서 내려서 복귀한 딱 국회 첫 발을 내디디면서 뭔가 얘기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저희가 그 상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국회에 뭐 저렇게 차에서 내려서 첫 출근을 하고요.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최고위 오전 9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있을 최고위원회도 주재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복귀하는 건 좋은데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의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오늘 당무 복귀, 탈당, 공천 갈등, 선거제, 산더미 숙제입니다. 네, 지금 복귀를 15일 만에 하는데 한 2주 남짓 지금 살짝 자리를 비웠는데 그동안 쌓여있는 숙제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탈당도 있고요. 공천 갈등도 있고요. 선거제도 있고요. 네, 일단 공천 부분,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 거죠. 네, 공천 관련해서 이 기사 볼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친명 핵심 현근택 성희롱 논란 일주일 만에 총선 불출마. 사실 현근택 부원장 사건이 잠깐 당무를 손에 놓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친명 핵심 현근택 성희롱 논란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총선 불출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총선 불출마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갑자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래프로 좀 같이 볼까요? 이랬습니다. 먼저 어제 점심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명박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현근택 문제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바로 이석주 민주당 성남 중원 예비후보, 네, 그 해당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석주 예비후보가 여성 동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 피해자 입장에 내가 명확하게 서겠다. 이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내가 피해자 입장에 확실하게 서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현근택 부원장이 이번 선거 불출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공관위원장 입장 밝히고요. 당사자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불출마합니다라는 선언까지도 쭉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면 이 문제가 제일 머리가 아플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제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됐어요. 최수영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 복귀 직전 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 오비일학입니까? 오비일학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제 첫 출근해서 오늘 이제 말하자면 첫 메시지를 낼 때 기자들이 일성이 무언가를 하잖아요. 근데 뭐 뭘 얘기를 하겠죠. 근데 기자들이 바로 질문을 뭐 하겠습니까? 만약 현근택 저 변호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집거 이후에 가장 이제 나와서 첫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국민들을 향해서 내는 첫 메시지가 거기에 관심은 없고 오직 현근택 변호사의 이 처리 문제만 이제 부각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전에 저런 걸 두고 우리가 지뢰를 제거했다고 하죠. 이제 걸림돌이나 논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이재명 대표가 첫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주변 환경을 좀 정리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 머릿속이 매우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지표를 놓고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말하자면 국정 지원은 훨씬 앞서는데
이걸 민주당 지지율이 전혀 수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그런 동정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거의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아니냐는 얘기가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지금 제3지대가 열리고 마구 탈당이 이루어지고 공천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고 당의 화합은 어떻게 하고 쇄신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골머리가 아픈 이야기들이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흔히 정치권에서 지뢰를 제거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만큼 굉장히 그 친명 핵심 인사로 꼽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현근택 부원장 얘기를 아마도 기자들이 사실 물어볼 예정이기도 했었는데 전날 불출마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현근택 부원장 정리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공천 잡음 관련해서 현근택 부원장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성비위 의혹, 야 공관이 칼날에 베끼든 현근택 부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버티는 정봉주, 네. 정봉주 전 의원 막말 논란도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정봉주 전 의원은 저희가 그 전에 얘기했던 노웅래 의원은 적격이 맞아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목소리 좀 들어보실까요?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저에 대해서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시정 잡배 쓰레기로 취급하고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 씨, 윤 씨, 양 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혹은 그 더불어시민당 공격한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어제 그 부적절한 표현한 것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은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김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윤이 평소에 친해갖고 윤이 튀어나갔나 봐요. 네, 정봉주 전 의원 사실 논란이 됐었던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발언이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또 직접 사과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봉주 전 의원도 있고 재판부에 내가 사실 돈 받은 게 맞다라고 의견서를 낸 노웅래 의원 건도 있고요. 그럼 나는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이경 전 부대변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장윤매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 현근택 부원장 건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적격 부적격이 적격을 받았다고 해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적격이라는 건요. 예비 후보로 그냥 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아주 공천 작업 중에 첫 번째 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무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대단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특별당규에 총선 1년 전에 기준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근래에 있었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 이걸 무한정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봤던 국민의힘도 이를테면 정과 관계가 있을 때 이걸 지금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소급해서 5년으로 소급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적격 부적격은 공천에 있어서 첫 번째 허들을 넘었다는 것이고요. 정무 판단이 비교적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단계에서는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된다. 과거에 본인이 무죄를 받긴 했지만 이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엔 어렵다. 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마무리가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증의 적격 판단은 첫 번째 허들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좀 무수하게 많은 허들들이 남아있는데 첫 번째 허들을 넘었는데 이걸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다음 허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당에서 이 판단을 하느냐 여부를 사실 쭉 같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천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제목에도 나왔습니다만 탈당 문제가 있습니다. 네, 탈당 러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고 병원에 그리고 자택에서 몸을 추스리는 동안 많은 탈당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무능 정권, 떳떳지 못한 야당, 다 돌린 이낙연 신당. 이낙연 신당 어제 그 닷을 올렸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방금 국회 본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걸어와서 취재진 앞에 서서
뭔가 첫 일성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자들의 질문은 뭐가 있을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이 국회도 새롭고 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 뵙는 것도 새롭습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또 익숙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뭐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 탈당 관련해가지고 당내에서 그동안 탈당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입장. 네.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 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 뭐라고 답할지도 사실 궁금한 이 부분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얘기는 좀 들어오는 대로 속속 자막으로 또 제가 속보로 해서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차재원 교수님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산더미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굉장히 밝게 지금 일단 등장을 했어요. 아, 뭐 이제 모두 새롭다. 국회도 좀 새롭고 취재진에게 접하는 것도 좀 새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인 그렇죠.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우리 일반인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보다 자신이 겪은 일이 상당히 사소하다고 이 자신의 몸을 낮추긴 했지만 맨 처음에 한 이야기가 국회가 새롭고 언론인도 새롭다, 낯설다까지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랄까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서 살아온 사람의 소외로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은 그렇게 사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엄중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들을 아마 촉구하는 메시지를 다 같이 모아달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번에 테러 피습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논란들과 관련된 부분을 본인의 일종의 뭐랄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로 일종의 그러니까 애둘러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의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